안녕하세요. 국제경제학의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맨날 뉴스에서 환율 얘기 듣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막막하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 환율이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 바로 유량 모형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것만 딱 잡고 가면 복잡해 보이던 국제경제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매일 아침 경제 뉴스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 숫자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거지? 무슨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 같지 않나요? 좋습니다.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를 저랑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환율 결정 이론이라는 큰 숲을 한번 보고 오늘의 주인공인 유량 모형이 뭔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단순한 모델에서 시작해서 현실적인 요소를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개념을 완성해 나갈 거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국제경제학에서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건 정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배울 유량 모형은 모든 이론의 기초,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원리로 환율을 설명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나중에 더 복잡한 이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유량 모형이 대체 뭐냐? 이름 그대로예요. 유량, 그러니까 흐름, flow에 주목하는 이론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외환, 예를 들어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흐름의 양이 환율을 결정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수출해서 달러가 들어오는 양, 공급이랑 수입하느라 달러가 빠져나가는 양, 수요가 딱 같아지는 지점에서 환율이 짠 하고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되게 직관적이죠? 유량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두 단계만 거치면 돼요. 우리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보자고요. 첫 번째 단계는요, 세상을 아주 심플하게 보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오직 물건과 서비스, 즉 수출과 수입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탄력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보셨어요? 그 윌리 원카의 신기한 공장이 하나의 나라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외환 잔고는 오로지 초콜릿을 해외에 팔아서 번 돈, 즉 수출이죠. 그리고 초콜릿 만들려고 설탕을 사오면서 쓴 돈, 즉 수입, 딱 이 두 가지로만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해외 주식 투자, 채권, 그런 복잡한 건 전혀 없는 아주 순수한 세상인 거죠. 이게 바로 탄력성 이론이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국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김인준 교수님 교재를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탄력성 이론은 국제수지 중에서 경상수지만을 강조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이론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지금처럼 자본이 막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부분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 수식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자, BP는 국제수지, CA는 경상수지고요. X는 수출, 엑스포트고요. IM은 수입, 임포트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출액 X에서 수입액 IM을 뺐더니 그 값이 0이다. 즉, 경상수지 CA가 0이 될 때 전체 국제수지 BP도 균형을 이룬다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번 돈이랑 쓴 돈이 정확히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똑똑한 학생들은 바로 질문이 나오죠. 교수님, 근데 현실 세계가 진짜 수출입만으로 돌아가나요? 저 미국 주식도 사는데요? 와,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예리하고 정확한 지적이에요. 현실은 당연히 아니죠. 해외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는 이런 자본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모델을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시간이에요. 이 자본의 이동까지 포함시킨 이론이 바로 먼델 플레밍 이론입니다. 이번엔 스케일을 확 키워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을 소환해 볼게요. 웨인 엔터프라이즈는 첨단 장비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도 하지만 이게 바로 경상수지. 동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해외에 투자하면서 굴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본수지. 어때요? 초콜릿만 팔던 원카 아저씨 세상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훨씬 더 현실적이죠. 이렇게 자본의 흐름까지 고려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확인해 볼까요? 먼델 플레밍 이론 파트를 보면 이 이론이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이자율 차이에 따른 자본 거래까지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 거래, 경상수지와 투자 자금의 이동, 자본 수지를 모두 더해서 환율을 설명하는 한 단계 더 진화한 모델인 셈입니다. 자, 수식을 다시 보세요. 아까랑 달라진 게 딱 하나 보이죠? 바로 KA, 즉 자본 수지가 추가됐습니다. 우리 이 부분만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보죠. 여기 I-I스타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자율 I와 해외 이자율 I스타의 차이를 말해요. 상식적으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돈이 쏠리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앞에 붙은 K는 뭐냐? 이 이자율 차이에 돈이 얼마나 민감하게 얼마나 잽싸게 반응하냐를 보여주는 값이에요. 즉, 이자율 차이라는 동기에 자본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자본수지 KA인 거죠. 좋습니다. 이제 퍼즐의 두 조각을 다 맞췄어요. 유령 모형의 핵심, 두 단계를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걸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왼쪽에 탄력성 이론은 뭐다? 오직 무역, 즉 수출과 수입만으로 환율을 설명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먼델 플레밍 이론은 무역에다가 이자율에 따른 자본 이동까지 더해서 보죠. 왼쪽이 단순한 1단계 기본 모델이라면 오른쪽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2단계 확장 모델인 셈입니다. 이 차이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자, 오늘 유량 모형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시험 보려고 외우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글로벌 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하나 얻으신 겁니다. 왜 어떤 나라 돈의 가치는 오르고 다른 나라 돈은 뚝뚝 떨어질까요? 왜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쫙 뺄까요?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무역과 이자율이라는 두 키워드에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판을 읽게 해주는 강력한 나침판이 되어주는 거죠. 물론 맞아요. 국제경제학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신문기사 너머에 있는 진짜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분석하는 정말 강력한 힘을 기르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내용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